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출근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걸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질 때 건강 주의하셔야 하잖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기인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 지역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공동생활하는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209명이 확진된 가운데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주민들이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조합이 삼성 출연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며 특별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천안 지역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천안 광덕면의 한 마을에서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주민 321명에 대한 검사 결과 사흘 동안 모두 20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64명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무직으로 외부 활동 없이 마을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예배와 경로시설 이용, 김장 등 공동생활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이동선별진료소가 설치됐으며 전체 주민 427명 가운데 미검사자 106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을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배 중단과 긴급 폐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충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도내 유사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절기 가운데 하는 소설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눈설자를 쓰는 거 보면 왠지 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소설 다음 날 충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충남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뚝 떨어지고 홍성과 예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번 겨울 본격적인 한파를 알렸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산 전체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고 농가밭에도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빨리 충남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23일 아침 태안과 보령을 제외한 충남 대부분 지역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양은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으며 서천과 보령, 태안에는 한때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날 밤에는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홍성 0.3cm, 서산과 태안에는 0.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은 한겨울 외투와 모자를 착용하고 눈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꺼내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방풍막이 설치됐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내려가서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려고 장갑도 끼고 외투도 두꺼운 거로 입고 나왔습니다. 농가도 본격적인 추위 대비에 나섰습니다. 농작물이 얼지 않도록 온풍기를 가동하고 배관을 통해 비닐하우스 곳곳에 따뜻한 공기를 퍼뜨립니다. 천장에는 부직포를 설치해 찬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워낙 낮아서 딸기가 얼은 집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데도 얼었었는데 온도를 좀 높이 잡아주면 아무래도 작황도 좋아지겠죠.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영상으로 잠깐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2주 뒤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4년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태안 주민들이 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체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해양수산부 건물 정문으로 타가갑니다.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소원면 주민과 단체 회원 등 3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해수부의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베이 조합은 3년 전부터 삼성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놓은 기금 2천억 원을 도맡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태안은 1,500억 원이 배분됐는데 조합이 이를 어장보건 등 원래 목적이 아닌 일부 임직원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쓴 인건비와 운영비는 71억 원이나 되는데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은 13억 4천만 원이 전부라는 폭로가 지난달 나온 이후 주민들까지 합세의 거리로 나온 겁니다. 10년간 사업을 한다면 1년에 150억 정도씩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에 1억 7,500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임직원들이 인건비나 챙기는 해수부를 향해선 관리감독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리에 지금 의혹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해수부한테 저걸 특별감사를 한번 하고 법에 위촉이 되면 그 허베이 조합을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돈을 사랑의 열매가 됐던 해수부가 됐던 태안구청이 됐던 법령에 맞게끔 그걸 회수해서 사업을 집행하라. 이날 해수부 담당자는 주민들을 만나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관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허베이 조합은 내부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사장 탄핵과 복귀 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체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허베이 조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마른 고추 산지 가격 하락으로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정부가 수매에 나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른 고추 농협 수매를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 회장인 가세로 태안군수는 정부 수매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태안 등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에서 올해 생산한 고추는 2만 8천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6% 규모입니다. 태안군은 농식품부의 수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산지 농협과 협의해 1등급 기준 600g당 7,500원에 수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부정수급자 4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진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출장소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7,900만 원을 반환 명령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집단으로 공모할 경우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청권에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한 1가구 1주택 부자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전국의 종부세 대상 주택수와 지역별 비율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11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구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기타 지자체에는 주택수 대비 존재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충청권에서 11억 원 초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으로 702호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총 주택수가 492, 185호인 점을 감안하면 고가주택은 0.14%에 그친 셈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수 137, 841호인 세종은
11억 원 초과 주택이 82호로 지역 내 비율이 0.06% 수준이었습니다. 충남과 충북은 종부세 대상자가 대전과 세종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충남은 33호로 전체 주택수 862, 851 대비 0.003%였고 총 주택수가 641, 789인 충북은 0.001%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몇몇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주민들이 농어촌 마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20일까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현장 포럼을 진행합니다. 태안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이강영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이강영입니다. 네, 태안군이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농어촌 현장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이 현장 포럼이 어떤 건가요? 네, 농어촌 현장 포럼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 자원 및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과정인데 태안군은 말씀하신 대로 이달 초부터 12월 20일까지 안면읍 승원 7리, 고남면 고남 6리, 근흥면 안기 7리와 정죽 5리, 원북면 황촌 1리 등 관내 5개 마을에서 2021년 태안군 농어촌 현장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현장 포럼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태안군 농어촌 현장 포럼은 마을 자원 조사와 마을 만들기 이해 및 공동체 활성화 동기부여를 위한 주민교육, 테마 발굴 워크숍, 선진 사례지 견학, 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 컨설팅 등 총 5회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태안군에서는 현재까지 91개 마을이 농어촌 현장 포럼을 이수하였습니다. 네, 이런 현장 포럼과 같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향후 마을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농어촌 현장 포럼을 이수한 마을은 마을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태안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현장 포럼, 맞춤형 교육, 소규모 마을 동아리 사업 등 다양한 교육, 그리고 마을 사업 활성화와 공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강영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시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이 6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7.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서산시는 추가 접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달 6일 이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과 요양시설 등은 12월 초까지 방문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모두 없어집니다. 예산군은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예산초등학교와 삽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 7곳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사고 요인으로 지목돼 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주차장을 만들고 공공건물과 종교시설 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